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 코엑스에서는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 코리아 2021 컨퍼런스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바이오 코리아는 매년 열리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인데요. 올해 컨퍼런스는 18개국 230여 명의 국내 바이오 헬스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면역암제, 또 알츠하이머, 코로나19 백신 등의 치료제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등 데이터 융합 기술, 그리고 산업 정보까지 총망라해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요즘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이 핫한 주제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개발 현황 및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이시죠. 국내 백신 상황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손백린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 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백린 단장님은 연세대의대 특임 교수이시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또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현황. 현재 7월부터, 빠르면 7월부터 임상 3상에 돌입할 준비를 국내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상인데 지금 이상을 지금 마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3상을 또 얘기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그 빠른 네네. 속도로 정부가 이 기업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네. 모든 규제 상황이나 식약처에서 인허가 이런 네. 상황들을 지금 용이하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빠르면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것은 뭐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발하는 회사의 준비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개발 회사 총 한 몇 개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5개의 회사가 네네. 지금 임상에 진입한 것이 한 6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2개의 회사가 DNA를 중심으로 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합성 항원을 중심으로 한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뭐 우리 벡터형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코로나 국내 백신을 좀 빨리 임상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비교 임상, 3상에서 비교 임상을 도입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 이 비교 임상은 무엇이고 이 비교 임상 통해서는 안전성이나 수출에 문제가 없을지 이런 또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임상 연구를 한다면은 네. 소위 위약 임상이라는 것을 해야지 가장 본격적입니다. 그럼 돈도 많이 들고. 그것은 네. 실제적으로 네. 많은 한 2만 명,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파이저나 에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은 그런 형태로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 같이 후발주자들이 네네. 그와 같은 막대한 개발비를 감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고 네네. 따라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네네. 하는 것이 비교 임상 방법이죠.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우리 이 백신과 우리나라에서 네. 개발된 백신을 상호 비교 평가를 해서 상대적인 우위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약 4,000명 내지 또는 5,000명의 이와 같은 사람이 숫자가 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연구 개발비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교 임상을 통한다면 기존 백신, 그러니까 이미 나온 백신을 비교를 하는 건데 네. 주로 비교 대상이 항체가를 비교하는 건지 또 다른 비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그거랑 만약 항체가 이런 기준이 떨어지면 백신 나오기 힘든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임상적으로 백신의 효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가장 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소위 그 중항체가이기 때문에 중항체가를 중심으로 해서 효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네네.
안전성도 그 정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 백신에서 중요한 게 안전한 것과 그리고 효능 두 가지를 다 모두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에 필요한 더 많은 돈은 안전성 평가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면서도 효능이 네네. 해외에서 나온 이런 비교 대상이 된 백신만큼 네네. 나와주면은 이제 아마 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 그보다 떨어진다. 네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네. 아마 비교를 대상으로 할 적에도 네네. 평가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아, 우리 네네. 권투를 할 적에도 상대방 선수를 잘 네네. 골라서 우리는 이기는 작전을 써야 될 맞습니다. 테니까 네네. 비교 평가할 적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백신을 네네. 우리가 잘 선정하는 것이 아.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1차, 2차에 이어서 3차 백신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미 나온 코로나 백신의 효능의 지속 시간 이게 가장 화두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속 시간이 평생 되면 3차 맞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지속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전문가로서 이 백신의 효능의 지속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됐고 지금 네네. 이제 6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6개월 동안에 지속됐냐 그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죠. 네. 앞으로 연말까지 더 기다려 봐야지 정말 1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되는지를 네네. 그 시간을 두고서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전문가들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접종하듯이 네네. 코로나 백신도 그것도 매년 접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변종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것이 이제 전 세계 추세일 것 같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서는 해외보다 뒤진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향후 코로나가 이제 변종이 상시화돼서 나타날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은 우리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서 뛸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말하자면은 우리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10m 지금 선진국에서 뒤에서 뛴다고는 아무리 우리나라에 우샤인 볼트 같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어 달리기로 해서 400m 계주로 되는 지금 변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초기에 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게 신속성 네. 아닙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 상시화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이 선두 주자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선배님 교수께서 아까 그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2,100억의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백신 지급률을 40%에서 지금 향후에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건당국이 이 백신 개발과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은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백신 실용화 사업단은 어쩌면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시작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장기적인 사업단입니다.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사실은 출범하기 전에 기획을 했을 적에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이었거든요. 따라서 현재 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에서는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에서는 저희 사업단이 코로나 백신을 중심으로서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작년 4월에 출범할 적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그와 같이 언론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사업단이 코로나 백신을 중심으로서 개발하는 사업단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문제는 기획이 그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의 세부 내용이 조금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네네. 부분을 잘 도와서 네네. 향후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네네. 발생될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 네네.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아마 행정적 배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인터뷰 선배님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 단장님을 모시고
백신의 현황과 앞으로 가나갈 길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병린 단장님에 이어서 이번에도 백신에 대해서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예일대 의대, 미국 국립군의관의대 교수, 그리고 미군 HIV 연구 프로그램 수석 부책임자 등을 역임하신 국제백신연구소 제롬킴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제롬킴 우리 사무총장님은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id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number of significant enabling investments. They invested in large-scale pilot plants in Hwasun and Andong. They also have invested in Vital Korea, which is intended to help Korea develop cutting-edge vaccine technology. So those kinds of investments lay the groundwork for significant additional investments. We also know that the Korean biotech industry, biomanufacturing industry, is also very capable. Several companies like Samsung Biologics and Celltrion have products that are approved by the US FDA and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So again, very high levels of quality. We know that the vaccine manufacturers have vaccine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 again, Korean vaccine manufacturing and biotechnology companies are already there in terms of quality and consistency of product. The other part of this is Korea has a great research and development infrastructure. It provides lots and lots of highly qualified graduates. The Korean government itself is very receptive to the idea that Korea should have vaccine security, that Korea should make 80% of its own vaccines in order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Now, so that approach is a very correct one. And so this Korean biomanufacturing or vaccine hub could help to achieve that goal. And not only that, but like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car industry, the semiconductor industry, if the Korean vaccine industry can expand beyond the borders of Korea, there are significant additional markets where lower cost, high quality vaccines could be extremely valuable for global health and for regional health. 자, 미국에서부터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의 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미와 또 향후 흐름이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this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question, but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need to do over the next 6 months is ensure that billions of doses of high-quality WHO-approved vaccines are available for global health. Will an IP waiver do that? No. And why is that? Because over the short term, what you need are companies that know how to make vaccine, that exist in a country that knows how to regulate the manufacture of those vaccines. So you want high-quality manufacture, but you also want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those companies to be high quality. Unfortunately,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patent itself, is not the only part of manufacturing a vaccine. Probably the more important part is what we call the know-how. And that would be all the step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make a vaccine. So it's been said that the Pfizer-BioNTech vaccine has 50,000 steps. So if we were only to say that we were not going to prosecute a patent for the mRNA vaccine for Pfizer-BioNTech, what a company doesn't have is the 50,000 steps. And if they had to invent that themselves and put on the additional quality that's necessary in order to do it in a way that would be approved by regulatory agencies, it could take them much, much longer than the next 6 months. And frankly, we don't have the time. We need to get vaccine out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e best way to do that right now is to push manufacturing out to companies that know how to do it under existing contracting mechanisms. We already have a situation, unprecedented, where a company like Sanofi, which is a major vaccine company, is making a vaccine from another major company, Pfizer, where Merck, another major vaccine company, is making a vaccine from another company, Johnson & Johnson. Again, unprecedented. In Korea, SK Bioscience is making vaccines from AstraZeneca and Novavax. Other companies are making the vaccine for Gamaleya Institute, the Sputnik V vaccine. So we've never seen this kind of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what we need to do is encourage it and make it more efficient and allow these companies to make more vaccine
so that we can solve the bottlenecks that exist right now in the supply of COVID-19 vaccines. 코로나19가 사실 변종 바이러스 이런 그 출현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백신의 출현이 얼마나 또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You know, that's one of the big unknowns. And I think last year I was maybe too optimistic in expecting that we would be able to control, that is not only in Korea but globally, without a vaccine, well enough so that when the vaccines came around and people started to use them, that we would bring COVID-19 under much quicker control. I think that unfortunately the occurrence of these major outbreaks and the generation of significant new variants of concern, the mutant viruses, means that it's possible that the current set of vaccines, which appear to be working even against the mutants, could be undermined by the development of a mutant because we're frankly not able to vaccinate quickly enough or institute the kind of control to rapidly control outbreaks all over the world. So, as you were pointing out, you may be right. It may be very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generation of new mutants. As we speak, compan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here in Korea, are developing vaccines against the mutants. And whether we have to use vaccines together, that is the old vaccine and the new vaccine, and make what we call multivalent vaccines, that is combinations of vaccines, or whether we can use just the new vaccine against the variant, is really something that we don't know yet, and something that really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Will we be able to win the race against the viral mutants? I think we still don't know the answer. 그러면 우리 보건당국이 백신 개발 등 이게 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So, you know, Korea's public health response has been in many ways an example for the rest of the world, particularly in the area of what we call non-pharmacological mechanisms of prevention. So the use of masks and distancing, the fact that Koreans can go out to eat at restaurants, the fact that there's never been a nationwide shutdown. So in many respects, that's been ideal. The role of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in doing that and ensuring that very few Koreans have contracted the illness and very few have died. The deaths are regrettable, and the illnesses and disease that COVID has caused has been tremendous. But Korea has been relatively spared. And I think the big question now is, can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secure enough vaccine and vaccinate the country quickly enough for there to be a meaningful impact on hospitalization and death? And will Koreans then be 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summer, being able to go out, see family, meet friends, do the things that they would normally like to do? It's going to be, as it was throughout this pandemic,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need to look at the data and make new decisions based on data. And I think that one of the things that characterizes the Korean response, being different from, for instance, the initial response in Europe or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KDCA, but also the other agencies that support them, to look at data and to try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response to the pandemic, knowing that it's not only one thing. And now it's not only masks and distancing, bu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vaccination. And then the gradual release of all the controls that have been put into place. And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going to depend on the way the numbers look and the government's interpretation of risk. 자, 백신용 주사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백신용 주사기인데요.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보면 옛날에는 주사기 그러면 요게 꼽다리가 이게 없어요. 요렇게 된 게 옛날 주사기인데 지금 이렇게 딱 생겼어요. 이게 생기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이 주사기를 집어넣을 때 끝까지 밀어 넣으면 마지막 한 방울 양까지 쭉 밀어 넣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용 주사기.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주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용 주사기 한번 여러분 자세히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